2025년 6월 4일 프라하 체코 현대사 최대 규모의 계약이 극적으로 성사되었습니다. 26조 원 규모의 원전 건설권을 놓고 벌어진 미국, 프랑스, 한국의 치열한 3파전. 하지만 계약 단 하루 전 프랑스의 막판 법정 공방으로 모든 것이 물거품이 될 뻔했습니다. 러시아 기술에 30년간 의존해왔던 체코가 왜 한국을 선택했을까요? 그리고 유럽 원전 시장의 절대 강자 프랑스를 제치고 승리한 한국의 비밀은 무엇일까요? 오늘은 체코전력공사 원전사업부 야로슬라프 노박 부장의 눈으로 본 한국 원전이 유럽을 정복한 놀라운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야로슬라프 노박입니다. 체코전력공사, 즉 CEG에서 원전사업부 부장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올해로 57세, 이 일을 시작한 지도 벌써 30년이 넘었네요. 제가 처음 이 업계에 발을 들인 건 1990년대 초였습니다. 그때 체코는 갓 공산주의에서 벗어나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고 있었죠. 두코바니 원전 사기가 이미 가동 중이었고 테멜린 원전 건설이 한창이던 시절이었습니다. 모든 기술이 러시아, 정확히는 당시 소련에서 온 것들이었어요. 30년 동안 저는 이 러시아 원전들과 함께 살아왔습니다. 문제가 생기면 모스크바에 전화를 걸어야 했고 부품이 필요하면 러시아 업체들을 기다려야 했죠. 그래도 그땐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원전이라는 게 워낙 복잡하고 위험한 기술이니까 경험이 많은 나라에 의존하는 게 맞다고 여겼거든요. 하지만 2022년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그날부터 체코의 에너지 정책은 완전히 뒤바뀌게 되었어요. 우리가 30년간 의존해왔던 러시아와의 모든 에너지 협력을 끊어야 하는 상황이 된 거죠. 더 큰 문제는 시간이었습니다. 체코는 EU의 그린딜 정책에 따라 2033년까지 모든 석탄 발전소를 폐쇄해야 합니다. 현재 우리 전력의 37%를 담당하고 있는 석탄을 완전히 없애야 하는 거예요. 그 빈자리를 채울 수 있는 건 원자력과 재생에너지뿐이었는데 체코의 지형적 특성상 태양광이나 풍력만으론 한계가 있었거든요. 정부에서는 원전 비중을 현재 40%에서 50%까지 끌어올리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러려면 두코바니와 테멜린의 최소 4기의 신규 원전이 더 필요한 상황이었어요. 그 중에서도 가장 급한 건 두코바니 5, 6호기였습니다. 2022년 봄, 저에게 체코 현대사상 최대 규모의 프로젝트를 맡겨달라는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26조 원 규모의 두코바니 신규 원전 2기 건설 프로젝트였죠. 솔직히 말씀드리면 처음엔 부담스러웠습니다. 제가 30년간 다뤄본 프로젝트 중 가장 큰 규모였거든요. 입찰에는 세 나라가 참여했습니다. 미국의 웨스팅하우스, 프랑스의 EDF, 그리고 한국의 한수원이었어요. 웨스팅하우스는 이미 우리 테멜린 원전의 연료 공급업체였기 때문에 익숙한 파트너였습니다. EDF는 유럽 원전 시장의 절대 강자였고요. 하지만 한국은 솔직히 처음엔 잘 몰랐습니다. 첫 번째 프레젠테이션이 있던 날을 아직도 생생히 기억합니다. 한국 팀이 들어왔을 때 제 첫인상은 생각보다 젊다였어요. 미국이나 프랑스 팀에 비해 확실히 젊은 엔지니어들이 많았거든요. 그런데 그들이 보여준 자료를 보는 순간 제 생각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아랍에미리트 바라카 원전입니다. 한국 팀이 보여준 영상 속에는 사막 한복판에 우뚝 선 4기의 원전이 있었습니다. 2009년에 계약을 맺어 2021년부터 차례로 가동을 시작한 원전들이었죠. 더 놀라운 건 그들이 약속한 일정을 거의 정확히 지켰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저희는 약속을 지킵니다. 한국팀 팀장의 이 한마디가 제 마음에 깊이 박혔어요. 유럽에서는 원전 건설이 늘 예정보다 늦어지고 예산을 초과하는 게 당연하게 여겨졌거든요. 하지만 한국은 달랐습니다. 더욱 인상 깊었던 건 APR1000이라는 그들의 기술이었습니다. 기존 APR1400을 유럽 기준에 맞게 최적화한 모델이라고 하더군요. 안전성 면에서는 후쿠시마 사고 이후 강화된 모든 기준을 만족하고 경제성 면에서는 킬로와트당 2,300달러로 경쟁사 대비 30% 이상 저렴했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놀라운 건 설계 수명이었어요. 60년이라고 하더군요. 프랑스나 미국 원전이 대부분 40년인 것과 비교하면 20년을 더 쓸 수 있다는 얘기였죠. 이는 단순히 기술적 우수성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체코의 미래 세대까지 책임지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졌어요. 그날 밤 집에 돌아가서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오늘 정말 흥미로운 팀을 만났어. 한국에서 온 사람들이었는데 뭔가 달랐어. 그들은 불가능한 걸 가능하게 만드는 사람들 같았어. 사막에 원전을 짓고 약속한 시간에 완성하고 60년 동안 안전하게 운영하겠다고 하더군. 물론 처음부터 한국을 선택하기로 마음먹은 건 아니었습니다. 동료들 중에는 회의적인 시각을 가진 사람들도 많았거든요. 야로슬라프, 아시아 기술을 정말 믿을 수 있을까? 우리가 30년간 써온 러시아 기술도 결국 문제가 생겼잖아. 유럽에서 원전을 건설해본 경험이 없는데 괜찮을까? 타당한 우려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한국팀이 보여준 진정성과 기술력이 계속 마음에 남았어요. 특히 그들이 체코의 현지화 요구사항을 흔쾌히 받아들이는 모습을 보며 확신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저희는 체코와 함께 성장하고 싶습니다. 단순히 원전을 팔고 끝나는 관계가 아니라 60년간 함께할 파트너가 되고 싶어요. 이 말을 들었을 때 저는 이미 마음속으로 결정을 내렸는지도 모릅니다. 체코의 미래를 함께 책임질 진정한 파트너를 찾았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하지만 진짜 시험은 이제부터 시작이었습니다. 2023년이 시작되면서 본격적인 입찰 절차가 시작되었습니다. 세 나라 모두 각자의 강점을 내세우며 치열한 경쟁을 벌였어요. 웨스팅하우스는 기존 파트너십을 강조했습니다. 우리는 이미 체코와 20년간 함께해왔다는 게 그들의 주요 메시지였죠. 실제로 테멜린 원전에 연료를 공급하고 있었고 우리 엔지니어들도 그들의 기술에 익숙했습니다. EDF는 유럽 내 경험을 앞세웠어요. 같은 유럽인끼리 같은 규제 환경에서 일해온 우리가 가장 안전하다는 논리였죠. 실제로 프랑스는 유럽 원전 시장의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었으니 설득력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점점 한국팀의 매력을 느끼고 있었어요. 그들과 미팅을 할 때마다 새로운 것을 배웠거든요. 어느 날 한국팀이 특별한 제안을 했습니다. 노박 부장님, 바라카 원전을 직접 보러 오시지 않겠습니까? 저희 기술이 실제로 어떻게 작동하는지 눈으로 확인해 보세요. 솔직히 처음엔 주저했습니다. UAE까지 가는 비용도 만만치 않았고 혹시 다른 업체들이 이를 특혜로 받아들일까 봐 걱정되기도 했거든요. 하지만 결국 2023년 가을 바라카를 방문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두바이 공항에서 바라카까지 가는 길, 창밖으로 보이는 사막 풍경이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이런 곳에 정말 원전이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황량한 곳이었거든요. 그런데 바라카에 도착한 순간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사막 한복판에 마치 미래에서 온 것 같은 원전 사기가 완벽하게 서 있었어요. 더 놀라운 건 모든 것이 계획대로 예정대로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이 1호기는 2021년 4월에 상업운전을 시작했고 2호기는 2022년 9월, 3호기는 2023년 10월이었습니다. 4호기도 내년 상반기 완공 예정입니다. 안내를 맡은 UAE 엔지니어의 설명을 들으며 저는 깜짝 놀랐어요. 유럽에서는 원전 건설이 10년, 15년씩 지연되는 게 일상인데 한국은 정말 약속을 지키고 있었거든요. 한국 기술자들은 어땠나요? 제가 물었습니다. 정말 특별했어요. 그들은 단 한 번도 안 된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문제가 생겨도 해결책을 찾아냈죠. 코로나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다른 프로젝트들은 모두 중단됐는데 바라카만은 계속 진행됐습니다. 그 순간 저는 확신했습니다. 이들이야말로 체코가 필요로 하는 파트너라고 말이에요. 프라하로 돌아온 후 저는 동료들에게 바라카에서 본 것들을 열정적으로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회의적인 반응들이 많았어요. 그래도 아시아 기술이잖아. 유럽과는 환경이 다르지 않을까? 혹시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하지? 너무 멀리 있잖아. 이런 우려들을 한국팀에 전달했을 때 그들의 대답은 정말 인상적이었습니다. 저희는 이미 유럽 기준에 맞춘 설계를 완료했습니다. APR처는 유럽 사업자 요건 EUR 인증을 받았고 미국 NRC 설계 인증도 통과했어요. 안전성과 신뢰성은 이미 검증된 거죠. 더 놀라운 건 그들의 현지화 계획이었습니다. 단순히 한국에서 만든 걸 가져다 설치하는 게 아니라 체코 기업들과 진짜 파트너십을 구축하려 한다는 거였어요. 두산에너빌리티는 이미 체코의 터빈 공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지화율 60%도 충분히 달성 가능해요.
더 중요한 건 이를 통해 체코가 원전 기술의 허브가 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때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들은 단순히 원전을 팔려는 게 아니라 체코와 함께 성장하려 한다는 걸 말이에요. 2024년 초 경쟁이 더욱 치열해졌습니다. 프랑스에서는 마크롱 대통령까지 나서서 체코를 압박했어요. 같은 유럽 동맹국끼리 협력해야 한다는 메시지였죠. 하지만 한국 팀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구체적인 계획들을 제시했어요. On time, within budget. 이게 그들의 모토였습니다. 약속한 시간에 약속한 예산으로 완성하겠다는 거였죠. 유럽에서는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약속이었는데 그들은 바라카에서 이미 그걸 증명했잖아요. 제가 특히 인상 깊었던 건 한국팀의 세심함이었습니다. 어느 날 미팅에서 제가 무심코 한 말을 기억하고 있더군요. 노박 부장님께서 지난번에 말씀하신 안전성 우려, 저희가 자세히 검토해봤습니다. 그들은 제가 던진 모든 질문과 우려사항을 하나하나 기록해두고 다음 미팅 때마다 명확한 답변을 가져왔어요. 이런 세심함은 다른 업체에서 볼 수 없었습니다. 더욱 감동적이었던 건 그들의 진정성이었어요. 어느 날 한국팀 팀장이 저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부장님, 저희는 체코를 한국의 유럽 진출 첫 관문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절대 실패할 수 없습니다. 체코의 성공이 곧 저희의 성공이거든요. 그 순간 저는 이들이 체코를 단순한 고객이 아니라 진정한 파트너로 여기고 있다는 걸 느꼈어요. 2024년 상반기 드디어 최종 평가 단계에 들어갔습니다. 기술력, 경제성, 일정 준수, 현지화 계획 등 모든 면에서 종합적인 검토가 이뤄졌죠. 회의실에서 새 업체의 최종 제안서를 검토하며 저는 많은 생각이 들었어요. 30년간 러시아 기술에 의존해왔던 체코가 이제 새로운 파트너를 선택해야 하는 역사적 순간이었거든요. 웨스팅하우스의 제안은 안전했습니다. 기존 파트너십을 기반으로 한 점진적 확장이었죠. EDF의 제안은 화려했어요. 유럽 최고의 기술력을 자랑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의 제안은 달랐습니다. 그들은 체코의 미래를 함께 그려나가자고 했어요. 단순히 원전 2기를 짓는 게 아니라 체코를 중동부 유럽의 원전 허브로 만들겠다고 했습니다. 저희와 함께라면 체코는 폴란드, 슬로베니아, 헝가리의 원전 건설에도 참여할 수 있을 겁니다. 체코의 기업들이 중동부 유럽 전체에서 활약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어요. 그들의 비전은 단순히 원전을 넘어서 있었습니다. 체코의 미래 50년을 함께 설계하겠다는 거대한 그림이었죠. 2024년 7월 마침내 결정의 순간이 다가왔습니다. 2024년 7월 17일 우리는 마침내 결정을 내렸습니다. 한국수력원자력을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한다고 공식 발표했죠. 그날의 기쁨을 잊을 수 없습니다. 한국팀과 통화했을 때 그들의 목소리에서 들린 감격. 정말 진심이었어요. 부장님 정말 감사합니다. 체코를 실망시키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이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진짜 시험은 이제부터였어요. 발표 직후부터 엄청난 압박이 시작되었습니다. 가장 먼저 웨스팅하우스가 움직였어요. 그들은 한국의 APR1000 기술에 자신들의 지적 재산권이 포함되어 있다며 반독점 사무소에 진정을 제기했습니다. 한수원은 우리 허락 없이 제3국의 기술을 수출할 권리가 없다. 솔직히 당황스러웠어요. 30년간 이 업계에 있으면서 이런 막판 뒤집기는 처음 봤거든요. 더 놀라운 건 그들이 체코 언론에까지 압력을 넣기 시작했다는 것이었습니다. 한국 기술을 선택하면 미국의 1만 5천 개 일자리가 한국으로 넘어간다. 이런 식의 정치적 메시지들이 연일 쏟아졌어요. 저는 점점 화가 났습니다. 이건 순수한 기술 경쟁이었는데 왜 정치 논리를 끌고 들어오는 거죠? 더 큰 문제는 프랑스 측의 반응이었습니다. EDF는 처음엔 조용했지만 웨스팅하우스의 행동을 본 후 더 강하게 나왔어요. 마크롱 대통령까지 나서서 체코 정부에 압력을 넣기 시작했습니다. 같은 유럽 동맹국으로서 체코 프랑스 관계를 고려해 주길 바란다. 프랑스 대사가 직접 우리 사무실을 찾아왔을 때는 정말 부담스러웠어요. 노박 부장님, 이 결정이 양국 관계에 미칠 영향을 신중히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전은 단순한 상업적 거래가 아니라 전략적 파트너십의 문제입니다. 그 순간 저는 분명히 말했습니다. 대사님, 저희는 감정이 아닌 기술로 판단했습니다.
체코 국민의 세금으로 진행하는 프로젝트인 만큼 가장 합리적인 선택을 해야 할 의무가 있어요. 하지만 압박은 계속되었습니다. 회사 내부에서도 우려의 목소리들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야로슬라프, 이렇게 큰 외교적 마찰을 감수할 만한 가치가 있을까? 한국 기술이 좋다는 건 인정하지만 정치적 리스크가 너무 크지 않나? 저는 매일 밤 고민에 빠졌습니다. 혹시 제가 잘못 판단한 건 아닐까? 너무 성급하게 결정한 건 아닐까? 그럴 때마다 저는 바라카에서 본 그 완벽한 원전들을 떠올렸어요. 사막 한복판에서 묵묵히 자신의 역할을 다하고 있는 한국 원전들, 그리고 우리는 약속을 지킵니다 라고 했던 한국팀의 진정성을 말이에요. 2024년 말 상황이 더욱 복잡해졌습니다. 웨스팅하우스와 한수원 사이의 지적재산권 분쟁이 국제중재로까지 번졌거든요. EDF도 체코 반독점 사무소에 정식으로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입찰 과정에 절차적 하자가 있었다. 그들의 주장이었죠. 하지만 저는 확신했습니다. 우리의 평가는 철저히 공정했고 한국이 모든 면에서 우수했다는 걸 말이에요. 2025년 1월 드디어 좋은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한수원과 웨스팅하우스가 지적재산권 분쟁을 중단하고 협력하기로 합의했다는 거였어요.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한국이 책임감 있게 문제를 해결했다는 게 중요했습니다. 역시 한국답다. 저는 속으로 생각했어요. 그들은 문제가 생기면 피하거나 변명하지 않고 정면으로 해결해 나가더군요. 하지만 EDF는 달랐습니다. 그들은 끝까지 반독점 사무소 진정을 철회하지 않았어요. 3월로 예정된 본계약을 앞두고도 계속 법적 공방을 이어갔습니다. 3월이 지나고 4월이 되어도 법적 분쟁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한국팀은 조급해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이 시간을 활용해서 더 완벽한 준비를 했습니다. 어느 날 한국팀 팀장이 저에게 말했습니다. 부장님, 저희는 끝까지 기다리겠습니다. 체코가 확신을 가질 때까지 최선을 다해 준비하고 있어요. 그들의 인내심과 성실함이 저를 더욱 확신시켰습니다. 4월 24일, 드디어 체코 반독점 사무소가 EDF의 진정을 최종 기각했습니다. 이제 정말 계약만 남았구나 싶었죠. 4월 30일, 체코 정부가 공식 발표했습니다. 5월 7일 한수원과 본계약을 체결한다고 말이에요. 그날 밤 저는 정말 기뻤습니다. 마침내 긴 여정이 끝나는구나 싶었거든요. 5월 6일 계약 전날이었습니다. 한국 정부 대표단이 프라하에 도착했고 모든 준비가 완료되었어요. 저는 내일이면 체코 현대사의 길이 남을 계약이 체결된다는 생각에 설레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오후 믿을 수 없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브루노 지방법원이 EDF의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습니다. 순간 머리가 하얘졌어요. 계약 하루 전에, 정말 하루 전에 모든 게 중단된다는 거였죠. 내일 계약식은 어떻게 되는 거죠? 일단 연기입니다. 법원 판결이 나올 때까지 계약을 체결할 수 없어요. 그 순간 저는 정말 분노했습니다. 이건 공정한 경쟁이 아니었어요. EDF가 경쟁에서 졌다고 해서 이런 식으로 회방을 놓다니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더 화가 났던 건 한국팀의 반응이었어요. 그들은 화를 내거나 불만을 터뜨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저를 위로했어요. 부장님, 괜찮습니다. 저희는 체코를 믿고 기다리겠어요. 진실은 언젠가 밝혀질 거예요. 그들의 성숙한 반응을 보며 저는 더욱 확신했습니다. 이들이야말로 체코가 평생 함께할 수 있는 진정한 파트너라고 말이에요. 하지만 상황은 쉽게 풀리지 않았습니다. 며칠이 지나고 몇 주가 지나도 법정 공방은 계속되었어요. 언론에서는 체코 원전 프로젝트 무산 위기라는 기사들이 쏟아졌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한국팀에게 미안했어요. 그들은 아무 잘못이 없는데 이런 고생을 하고 있으니까요. 하지만 그들은 한 번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6월 3일 밤 저는 잠들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내일이면 새 정부가 출범하는데 과연 이 프로젝트가 계속 진행될 수 있을까 하는 걱정 때문이었어요. 그때 갑자기 전화가 울렸습니다. 부장님, 대단한 소식입니다. 체코 최고행정법원이 가처분을 취소했어요. 법무팀에서 걸려온 전화였습니다. 저는 잠에서 깨어나 귀를 의심했어요. 정말인가요? 확실한 거죠? 네. 최고행정법원에서 EDF의 이익이 공익에 우선하지 않는다며 하급법원 판결을 취소했습니다. 이제 바로 계약 진행 가능해요.
그 순간 저는 눈물이 날 뻔했습니다. 한 달 넘게 이어진 악몽이 드디어 끝나는 순간이었거든요. 급히 사무실로 나가니 이미 모든 팀원들이 모여 있었어요. 체코전력공사 CEO부터 시작해서 모든 관계자들이 긴급회의를 하고 있었습니다. 노박 부장 즉시 한국 측에 연락해서 오늘 중 계약 절차를 진행합시다. CEO의 지시가 떨어졌어요. 저는 바로 한국팀 팀장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팀장님, 정말 기쁜 소식입니다. 법원에서 가처분을 취소했어요. 오늘 바로 계약 가능합니다. 전화 너머로 들린 그의 목소리는 정말 감격스러웠어요. 부장님 정말 감사합니다. 저희도 이 순간만을 기다려왔어요. 그의 목소리가 떨리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한 달 넘게 불확실한 상황에서 기다려온 그들의 마음이 어땠을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었거든요. 팀장님, 저희가 처음부터 확신했던 선택이 옳았다는 게 증명됐어요. 이제 정말 시작입니다. 몇 시간 후 전자문서를 통한 계약 서명이 완료되었습니다. 26조 원 규모의 체코 현대사 최대 프로젝트가 드디어 공식 출범하는 순간이었어요. 오후에 페트르 피알라 총리가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계약 서명이 아닙니다. 체코의 에너지 자립성과 안보를 향한 결정적인 이정표입니다. 체코 현대사에서 가장 큰 프로젝트입니다. 총리의 말을 들으며 저는 가슴이 벅찼어요. 제가 30년간 꿈꿔왔던 순간이었거든요. 체코가 에너지 독립국가로 거듭니다는 역사적 순간에 제가 중심 역할을 할 수 있었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보람찼습니다. 그날 저녁 집에 돌아가서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드디어 해냈어. 체코의 미래가 바뀌었어요. 정말 고생 많았어요. 그런데 한국을 선택한 게 정말 옳은 결정이었을까요? 아내의 질문에 저는 확신에 찬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여보, 저는 확신해요. 한국은 단순히 원전을 파는 게 아니라 체코의 미래 100년을 함께 책임지겠다고 약속했어요. 다음 날부터 본격적인 사업 준비가 시작되었습니다. 한국팀과 첫 번째 착수회의가 열렸는데 그들의 체계적인 준비에 다시 한번 감탄했어요. 부장님, 저희는 이미 두코바니 현장 조사를 위한 팀을 준비했습니다. 다음 주부터 현지에 건설소를 열고 본격적인 사전 작업에 들어가겠어요. 그들의 신속한 대응을 보며 저는 다시 한번 확신했습니다. 이들은 정말 약속을 지키는 사람들이라고 말이에요. 몇 주 후 정말 놀라운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테멜린 원전 2기에 대한 우선 협상권도 자동으로 한국에게 주어진다는 거였어요. 두코바니 계약 조건에 포함된 내용이었죠. 이제 총 52조 원 규모의 프로젝트가 됐네요. 동료가 말했을 때 저는 정말 기뻤습니다. 체코가 원전 강국으로 거듭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 거였거든요. 한국팀 팀장과 통화할 때 그가 한 말이 지금도 기억에 남아요. 부장님, 저희는 체코를 한국의 유럽 진출 첫 관문이 아니라 진정한 파트너로 생각해요. 앞으로 60년간 함께 걸어갈 동반자로 말이에요. 그 말을 들으며 저는 제가 내린 결정이 얼마나 옳았는지 다시 한번 확신했습니다. 몇 달 후 폴란드와 슬로베니아에서도 한국 원전에 관심을 보인다는 소식이 들려왔어요. 체코의 선택이 중동부 유럽 전체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거였죠. 부장님 덕분에 체코가 중동부 유럽 원전 혁신의 선도국가가 됐네요. 후배가 말했을 때 저는 정말 자랑스러웠어요. 체코가 단순히 원전을 도입하는 게 아니라 지역 전체의 에너지 전환을 이끄는 리더가 된 거였거든요. 두코바니 현장에서 그들이 일하는 모습을 보며 저는 감격했어요. 정말 세심하고 체계적이었거든요. 부장님, 저희는 2029년 착공, 2036년 가동 시작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단 하루도 늦지 않을 겁니다. 현장 책임자의 말을 들으며 저는 바라카에서 들었던 그 약속을 떠올렸어요. 저희는 약속을 지킵니다. 그들의 일관된 신념이었죠. 지금 돌이켜보면 이 모든 과정이 정말 드라마틱했어요. 러시아 의존에서 벗어나야 하는 체코의 절박함, 세 나라의 치열한 경쟁, 막판 법정 공방까지. 하지만 결국 가장 합리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를 선택했다고 생각해요. 한국의 원전 기술이 단순히 제품을 파는 것이 아니라 체코의 미래 100년을 함께 책임지겠다는 약속이었다는 걸 이제는 확신합니다. 그 약속을 믿고 선택한 우리의 결정이 체코 현대사의 전환점이 될 거예요. 2036년 두코바니 5호기가 첫 전력을 생산하는 그날을 상상해 봅니다.
그때 저는 아마 67세가 되어 있을 테지만 분명히 그 현장에 있을 거예요. 30년간 러시아 기술에 의존했던 체코가 한국과 함께 에너지 독립국가로 거듭나는 역사적 순간을 목격하기 위해서 말이에요. 그날이면 저는 확신을 가지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우리가 한국을 선택한 것이 체코 역사상 최고의 결정이었다고 말이에요. 야로슬라프 노박 부장의 이야기는 단순한 계약 성사를 넘어선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한국의 원전 기술이 유럽인의 마음까지 움직인 진정성과 신뢰의 승리였죠. 30년간 러시아에 의존했던 체코가 한국을 선택한 이유, 그리고 프랑스와 미국을 제치고 승리한 K 원전의 저력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체코는 한국과 함께 유럽 에너지 혁신의 새 역사를 써나갈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댓글로 공유해주세요. 이야기가 재미있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다음 이야기도 놓치지 마세요. 다음 영상을 클릭하시면 더 많은 감동적인 해외 반응 사연을 이어서 보실 수 있습니다.